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고려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길죠? 제가 지금 이 똑같은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이걸 진도 다 빼고 있어요. 저도 지금 되게 힘든데요. 그렇다고 또 끊기는 애매한 부분이라 쭉 나갈게요. 자, 이제는 이제 고려의 그나마 또 중요한 부분, 고려의 화폐와 관한 문제입니다. 화폐 주조. 여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중요해요. 우리 막 아무리 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어도 뭐 해동통보는 들어보셨죠? 뭐 활구, 해동통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해동통보 막 나중에 막 그 조선시대랑 막 헷갈리잖아요. 그쵸? 뭐 건원중보 뭐 이런 거. 요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화폐주조. 자, 고려의 화폐주조의 그럼 일단 목적을 얘기해보자. 고려의 화폐주조의 목적은 정부가 이런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장악하려고 그런 거야. 이제 고려 후기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것도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삼배를 막 가지고 오거나 막 정말 쌀을 갖고 와가지고 바꾸기도 했어. 주로 바꿨던 게 삼배나 쌀, 명주, 옷감이나 쌀로 바꿨단 말이야. 보리로 바꾸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화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고, 국가가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화폐의 양을 가지고 국가가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화폐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막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도 확충하고 경제활동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죠. 자, 그 정부의 경제활동을 장악하고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왜냐면 고려 때는 아무래도 귀족들의 힘이 계속 셌기 때문에 권문세족도 그렇고 그 앞에 고려 전계 문벌귀족도 그렇고 점점 귀족들이 막 농장을 막 넓히고 세금이 점점 줄어. 왜냐면은 그 귀족들의 대농장이 확대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소작농들이 많아지고 농민들이 땅을 잃게 돼. 그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거지. 땅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국가 재정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 화폐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이제 성종. 펜이 너무 흰색 펜이 오늘 맛이 갔네요. 성종. 숙종 때 그렇게 화폐에 많이 집착하고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기에 공양왕 때. 공양왕이면 진짜 완전 고려 말이죠. 고려 말. 마지막 왕. 그죠? 자, 어떤 화폐를 만드느냐. 성종 때 최초로 만든 게 바로 건원중보. 우리 건원중보는 최초의 화폐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건원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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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화폐의 첫 시작을 세웠다. 세울 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건원중보는 최초입니다. 최초의 동전화폐. 최초의 동전화폐. 어려운 말로 철전. 철로 만든 최초의 동그랗게 최초의 화폐였다라는 거죠. 건원중보 보여드릴게요. 건원중보. 자, 여기 건원중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왜 뚫었을까요? 엽전이라고 하죠. 그지? 요런 거를 가운데 왜 뚫었을까?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되게 많이 갖고 다니게 주렁주렁. 동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종이 이렇게 꿰가지고, 알죠? 옛날 스타일. 쫙 또아리로 이렇게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꿰고 당기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은 거예요. 엽전식으로.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로 넘어가면은 최초의 철전, 이제 삼연통보를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해동통보. 해동통보도 있고요, 여러분. 해동중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폐 막 노력을 되게 많이 해. 그리고 이때 숙종 때는 활구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활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활구라는 것도 만들게 돼. 활구는 은병, 좀 고가 화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지폐보다 수표보다도 좀 높은 어음 정도라고 해야 되나? 수표보다 높은 어음? 진짜 고가 화폐. 그래서 활구 같은 경우에는 배필, 포배필. 고가화폐로 주로 포백필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귀족들의 재산을 은닉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했다.
우리 뭐 강남에 진짜 잘 사는 그런 부자들이 금괴를 갖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행운의 열쇠 모양도 있고 진짜 금괴 모양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에 본인의 돈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 자기의 수입이 잡히잖아. 그럼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금괴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바꿔요. 나중에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건을 만들죠.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 집에 가가지고 나는 15만 원밖에 뭐 16만 원인가? 그거 뭐 15만 원인가? 아무튼 없다고 막 그러지만 가면은 엄청난 그림이라던가 막 그런 도자기라던가 막 고려 청자 같은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활구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자, 해동통보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게 쉬운 문제로 어쩔 때는 어이없게 화폐만 보여주고 문제를 낼 때도 있어.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해동통보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면 우리가 다른 한문 하나도 못 알아도 돼. 사실 통자는 알 수도 있어. 바다 해자 보이죠? 여기구나. 바다 해자 보이시죠? 아, 해동통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이 화폐에서 해만 기억하세요. 자, 옆에 건원중보. 근데 솔직히 건원중보는 한문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한문 안 보이면 건원중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원중보 이거 건자 안 보여 이거. 워낙 옛날 거라. 글씨도 좀 투박하고. 그래서 얘네 둘만 비교하면 돼. 해동통보만 알면 돼. 그럼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활구. 활구는 모를 수가 없어. 활구는 우리나라 지도를 본땄다고 하는데 어딜 봐서 지도지? 약간 지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약간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를 정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 아무튼 우리나라 지도를 본땄다고 하는데 그냥 술 넣어서 먹어야 되는 호리병 같아. 어쨌든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고 이게 은병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대요. 지금 이거 변색해서 이렇게 초록색이 된 건데 원래는 은색이야. 그래서 이 은병 되게 겁나 비싼 거였다는 거. 실제 은으로 만들어졌고요. 활구 은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활구는 되게 비싼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가화폐로 귀족들이 재산을 은닉할 때 좀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둘 다 실패했어. 유통이 실패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랑 얘가 나왔을 때 두 개가 어떤 게 해동통보고 어떤 게 건원중보인지 좀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나왔을 때 비교만 하면 돼. 얘가 바다 해자 보고 해동통보인 거를 아시면 돼요. 활구는 뭐 딱 병처럼 생겼으니까 아 은병, 활구, 고가화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양형태로 넘어와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잠시 저화라는 거를 지폐를 만들게 돼. 왜냐면 얘네들도 너무 무거운 거야. 유통이 안 되는 문제가 무거워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종이화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거는 노란색으로 써야지. 최초의 지폐다. 근데 최초의 지폐 저화 잠깐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그거 하기 쉬운 거지. 그 지폐니까 뭐라 그래? 가짜 지폐. 그거 뭐라 그러지?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가짜 지폐 뭐라 그러지 학생들? 위조 지폐. 맞아. 위조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찍어내더라도 너무 만들기 쉬워. 그리고 위조 종이로 막 찍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는 구하기 쉽잖아. 미친듯이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위조 지폐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는 이때는 통용하기 힘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나마 철로 만드는 지폐는 만들기 힘들어요. 막 철을 녹여가지고 대장장이가 따로 있어야 되고 철광석이 필요하고 이게 몰래 위조하기가 좀 힘들어. 너무 티가 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계속 엽전으로 가게 되죠.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화폐 이름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느 왕 때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왕 두 개만 외워주면 돼요. 성숙 외워주세요. 성숙. 공양왕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와. 성수모 외워도 돼. 자, 성종 때 건원중보는 최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초. 그리고 이제 숙종 때 같은 경우에는 사만통보. 근데 해동통보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해동통보. 그리고 활구 너무 중요해요. 활구는 별표 2개. 활구는 되게 많이 나와요. 고가화폐. 하지만 둘 다 유통, 둘 다가 아니라 모두 다, 저와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유통이 실패했어요. 실제로는 유통이 실패했다는 게 중요해요. 실패했어. 왜?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유통 실패의 이유는 아직까지도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의 경제활동. 아무리 상업이 발달했다 한들 얼마나 저기 뭐 사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많이 사지, 농민들은 집에서 옷이 필요하잖아. 그럼 옷을 만들어 입어. 농사도 본인이 짓고 얼마나 다 자기네들이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업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자급자족의 경제활동이었기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귀족들도 반발했어. 왜 그랬을까? 화폐가 엄청나게 통용하게 되면 정부가 화폐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하게 되지. 국가재정도 많아지고. 그럼 귀족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세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전에는 자기네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농업 생산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는데 화폐 때문에 정부한테 좀 눌릴 수 있으니까 귀족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통 실패. 이게 중요합니다. 유통은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칸이 모자라니까 지우고 쓸게요. 자, 그 다음은 보입니다. 보. 고려하면은 제위보 생각나실 거예요. 빈민구제를 위한 제위보를 설치했다. 학보를 설치했다. 뭐 팔관보를 설치했다. 이런 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약간 좀 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개 하는 거, 돈 모으는 거. 잠깐만요. 뒤집을까? 자, 고려의 고리대 성행이라고 쓰죠.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던가 뭐 그리고 장생고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 고리대로 사용을 했어요. 일단 장생고를 설치했다. 장생고는 뭔가 돈을 모으는 창고 같은 그런 건데 은행이라고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는 거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돈을 본인들이 갖고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거나 쓰는 건데, 그냥 이제 자기 어느 단체에서 돈을 모으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걸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 돈을 불려야지.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 돈을 꺼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것은 사실 돈으로는 실제로 쓰지 않고 곡식이죠. 곡식을 모으는 창고. 그래서 고자가 들어갑니다.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불교에서 만들어요. 불교에서 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이제 사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장생고를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기부금도 받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그렇게 기부금식으로 곡식으로 받았겠죠? 곡식 같은 걸 많이 모았어. 근데 이제 모아놓고서 사원을 설치할 때 쓰기도 하지만 점점 이 불교에서 이것을 사람들의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로 변질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장생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꽤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래가지고 왕실에서나 귀족들도 이거를 설치하게 돼, 장생고를. 그래서 장생고는 고리대로 변질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이제 좋은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해가 사람들한테 돈을 막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고리대로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의 발달. 자, 무슨 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보는 일종의 지금의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랑 비슷.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개 해보셨나요? 어머니들은 개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여행으로. 그 여행개를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랑 여행개를 부었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 뭐 10만 원, 뭐 적으면 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막 모아. 그럼 1년이 되면은 이게 계속 아무리 살다 보면은 이게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도 그렇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모아. 그럼 이제 1년에 이제 5만 원씩 모으면은 이제 50, 20 얼마야 갑자기 계산이 안 돼. 60만 원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1년에. 이런 식으로 뭐 10만 원씩 모으면은 적어도 120이 1년에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행 갈 때 쓰는 거야. 그렇게 한 번에 쓰기도 하고, 이제 원래 실제 뽑기계 같은 거 하면은 돌아가면서 그 돈을 갯돈을 막 타죠. 그러다가 이제 개주가 막 날르고 튀고 이래가지고 갯돈 날라가고 막 엄마들 막 울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개처럼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고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인데 여러 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보를 만드는 순서부터 쭉 쓰도록 할게요. 보가 만들어진 순서부터. 제일 처음이 학보. 학보는 태조 왕건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뭔가 학생들을 위한 학보, 그런 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장학재단식으로. 이러한 장학재단은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마다 있죠. 졸업생들이 막 기부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학보. 그 다음에 광학보. 자, 광학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종 때. 광학보는 승려들을 위한 거예요. 승려들의 그런 면학을 위해서. 승려들이 공부를 하는데 돈을 보태주기 위해서. 승려들은 따로 원래 이제 농사도 짓지 않고, 원래 원칙상, 수입을 원래 얻는 게 없었기 때문에 광학보를 만든 건데, 이 광학보를 애들한테 외우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학원에서는 학보랑 비슷한데 광자가 들어가잖아요. 스님은 어때? 머리가 빛나. 스님 머리가 빛나. 그래서 광학보 이렇게 외워주시면 딱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제위보. 제위보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위보는 광종 때. 제위보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약간 진대법스럽게 빈민구제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빈민구제 목적으로 만든 게 제위보. 그 다음에 팔관보. 팔관보는 뭐 쉽죠? 팔관회 같은 거를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팔관보는 문종. 이거는 팔관의 경비. 팔관회는 불교 행사예요. 불교의 이게 특별 행사 때 이렇게 불교에서 팔관회를 열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큰 불교 행사인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팔관보를 만들어서. 그리고 경보. 불교에 관한 게 많아요, 보는. 왜냐하면 불교는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헌금 걷듯이 많이 거둘 수가 있잖아요. 금종보. 이건 둘 다 현종 때. 인데 경보 같은 경우에는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불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돈. 불경간에. 그 다음에 금종보 같은 경우 금종을 만드는 데 쓰는 거. 금종을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 쓰는 거. 어디에 있는 금종이냐면 현화사에 있는 유명한 절 현화사에 있는 금종을 관리하는 데 쓰는 거. 자, 여러분 짜증나죠? 이건 그렇게 외우기 쉬워요. 왕까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참고하시라고 써드린 거고. 장학재단 학학 너무 딱딱 연결이 돼. 학학 광학 승려는 반짝이니까 광학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제위보만 조금 뜬금 어려운데 구제해준다 할 때 제자예요. 구제해준다. 제위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중에서 제위보만 시험에 나와요. 거의. 제위보는 빈민구제 딱 연결해서 꼭 외워주세요. 팔관보는 팔관보는 팔관에 만드는 거 외울 필요가 없지. 경보는 불경. 그쵸? 금종보는 금종 만들라고. 요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결만 딱딱딱 시킨 다음에 제위보만 한 번 더 봐라. 그리고 장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특별한 뭔가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에서 만들었던 그런 돈을 모으는 하나의 창고, 은행 같은 그런 건데 점점 고리대로 변질했다. 결국 보도 이런 식으로 보를 만들어 놓고서도 보도 결국 고리대로 변질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고리대가 이런 식으로 성행했다. 변질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농민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기 다 하시고. 자, 필기는 여러분 멈춰놓고 하면 되겠죠? 유튜브로 보실 때는 드디어 마지막인가. 힘들었다 오늘. 배가 고파지네 갑자기. 자, 고려의 무역활동.
고려의 무역활동. 고려의 무역활동은 일단은 국제무역항.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병란도만 알면 돼. 국제무역항, 병란도. 국제무역항이 번성을 했고, 그리고 이때 무역은 어쨌든 공무역이죠. 사무역, 공무역의 차이는 개인이 무역을 하면 사무역, 국가에서 무역을 하면 공무역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는 개인이 무역을 할 정도의 그 정도 스케일이 안 나왔어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개경의 송상, 뭐 의주의 만상,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송상이 막 개성에 뭐 인삼을 막 왔다 갔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상 뭐 일본에서 막 물건 팔고 내상 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는 있는데 고려 때는 그 정도로 사무역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무역 중심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려의 무역 활동이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송나라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딱히 뭐 없어요. 송나라와는 조공 무역을 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려 때는 송나라가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수출 요것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하면 돼. 우리가 뭐를 수입하겠어? 당연히 비단을 수입하겠죠. 실크로드. 중국은 비단이 유명하니까 비단. 그리고 중국, 우리 지금도 여러분 약재는 중국에서 많이 가져와요. 중국산 약재 유명하죠. 얘네들은 뭐 별별 약재가 다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팬분한테 공진단이라는 걸 선물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막 몸에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막 물어봤는데 사향이 들어간대. 몰랐어. 난 사향이 처음에 사실 구체적으로 뭔지. 약간 사향은 약간 나 자꾸 정력. 나 발정이라고 막 생각해. 정력 강화? 뭐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건데, 노루 생식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국내산 사양을 썼다고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나라도 노루가 있구나. 노루의 생식기를 먹으면 힘이 넘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양, 뭐 이런 거, 약재, 이런 것들 중국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서적. 그때 당시 중국의 서적들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문을 썼고, 서적. 보면은 다 비단, 약재, 서적. 농민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좀 약간 비단이나 서적, 이런 게 좀 귀족들을 위한 것이죠. 왕실이나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거. 얘네들의 수요품. 왕실과 귀족들의 수요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수출은 우리나라 거 뭐로 수출했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인삼 수출하겠죠. 고려 인삼 유명했죠. 조선시대에도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종이 유명했어요. 종이를 이렇게 잘 만들었대. 그리고 뭐 우리나라 나전칠기. 나전칠기 가구예요. 가구 이렇게 막 나전칠기 아시죠? 이렇게 막 옛날 뭐 전복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꾸민 그런 나전칠기. 그리고 뭐 화문석 정도? 강화도 화문석? 강화도 화문석도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화살표가 나왔을 때 비단이 나오면 당연히 수입이겠구나. 인삼 나오면 수출이겠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단, 인삼 요거 정도만 딱 포인트 잡고 알으시면 되고, 공무역이 발달했다라는 거. 병란도만 매우 무지 매우 중요. 병란도에서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K가 아니었다고 그러죠. 코리아. 이렇게 코리아로 알려졌다. 코리아로 국제적으로 뭐라 그래? 알려졌다. 알려주면 쓸게. 이런 식으로 병란도는 아라비아 상에까지 와서 뭐 여기서 저기 교류했다. 뭐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각국의 무역은 여러분들 지도를 보고 그냥 설명할게요. 문제는 다 지도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볼게요. 나를 가렸네. 자, 이렇게 보면 지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 송나라와의 무역은 아까 지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패스하고, 자, 여진과의 관계. 여진족과는 거란하고 여진하고 사실 사이가 나빴을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잠깐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교류를 어떻게 했냐면, 여진족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맨날 척박하잖아, 땅이. 여진족이. 그러다 보니까 곡식 그런 거, 농기구 뭐 이런 거, 그리고 여진족으로부터 우리가 은이나 모피나 말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모피말이 요 나라랑 여진이랑 똑같아.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만 동그라미에 넣고 좀 알아두시면 돼요. 말. 아, 중국 여기 북방민족들은 말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말을 수입을 많이 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나라 거란에 우리가 수출하는 건 농기구 똑같죠? 곡식 똑같죠? 문방구? 문방구 종이나 먹 이런 게 문방구예요. 이런 거. 전혀 외울 필요가 없겠죠. 얘네들이 잘 없는 것들 우리가 팔았다. 그리고 우린 말을 가져와겠죠. 말은 지금이나 예나 비싸니까. 말 정말 비싸잖아요. 말 하나 가격이 요즘 몇 억을 하잖아요. 말 몸값 진짜 비싸요. 경주마도 그렇고. 자, 일본으로 내려가 봅시다. 일본하고도 그렇게 교류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몇 번 이제 하면은 주로 우리는 대마도랑 좀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황이나 수은 같은, 수은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 수은도 일본이 원래 저기 서양에서 가지고 온 거야. 수은 같은 거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곡식이나 인삼, 서적, 인삼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아라비아 상인. 요거 아라비아 상인만, 실제 저기 여러분들 문제집에 지도 있으시면 꼭 별표해 놓고 아라비아 상인은 좀 알아두세요. 수은 향신료. 향신료 나오면 왠지 아라비아 막 인도 이런 느낌이죠. 향신료는 우리가 수입. 산호 아시죠? 산호석 뭐 이런 거. 그 저기 알잖아요. 그 얕은 바다에 그 파란 바다에 있는 산호. 그래서 누가 봐도 외국에서 온 것 같죠? 그리고 금, 은, 비단, 토산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비단이라던가 우리나라 각종 토산물, 금, 은, 세공품 이런 것들을 아라비아에 이제 우리가 수출했다. 요거는 외우기보다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쭉 그냥 파악하고 병란도만 동그라미 해놓은 다음에 별표를 왕창 쳐놓고 여기 뭐 위치 A에서 일어난 무역 활동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병란도 위치 개경 바로 옆이다. 지금의 인천 위쪽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성강 하류에 있다. 병란도 위치 알아두시고 딴 건 뭐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어렵게 나오면 병란도에서 이제 무역하는 그 백길, 병란도에서 동주로 가는 산동반도로 바로 가는 바로 직통 백길 있고 좀 아래로 가는 닝보로 가는 명주 쪽으로 가는 백길도 있었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역 정리를 하면은요. 예, 제가 쓰기 싫어서 퍼왔어요. 보시면 특징 송유와 무역을 했는데 주로 병란도 별표 국제무역항 코리아로 알려졌다. 송나라 수입은 비단, 약재, 책, 악기, 수출은 금은 세공품, 인삼, 종이, 화문석. 외울 필요는 없겠죠. 비단하고 인삼 정도만 동그라미, 여진, 거란, 모피, 말 같은 거 말 동그라미, 말 수입하고 우리 농기구나 식량을 주로 수출했다. 일본은 우리가 수은 같은 경우로 우리가 수입을 했고 수출은 역시 인삼. 그리고 아라비아는 수은과 향료를 수입하기도 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병란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무역이 별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막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라비아랑도 했다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고려의 경제활동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입니다, 여러분. 진도 언제 빼나 했는데 드디어 조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근세의 경제 부분을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 많이 뺐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수업료입니다. 뿅!